자,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자, 마치 이런 거야. 수투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무엇성은 보증돼 있죠? 연속하다라는 건 보장이 돼 있지. 그거랑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칠판 보세요. 만약에 시그마 n equal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an 이게 알파라고 하자. 한글로 급수가 수렴을 한다라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시그마 n equal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은 자, 호영아 급수는 무엇의 극한?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라고 쓸 수 있을 거냐면 sn 이것의 극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냐? 근데 내가 뭐를 어떻게 쓸 수가 있을 거냐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의하면 an이 뭐 빼기 뭐야? sn-s의 n-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근데 봐봐. 내가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취해볼게. 그 말은 리미트 sn-s의 n-1입니다. 자, 물론 이 식은 n이 뭐 이상일 때 성립하지만 2 이상일 때 성립하지만 어차피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상황이니까 괜찮겠지. 자, 그러면 질문. 이거는 일단은 수열의 극한에서 배운 거야. 마치 함수의 극한이랑 비슷했음. 리미트를 분배 법칙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이 뭐였지? 각각이 수렴을 하는지. 근데 리미트 sn 수렴할까요? 뭘로 수렴한다고 내가 써놨지? 알파로 수렴한다고 써놨지. 또 리미트 s의 n-1. 자, 이거 아까 예시에서 문제에서만 봤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가나 n-1이 무한대로 가나 같을까 다를까? 거의 똑같은 얘기겠지. 자, 그러면 이것도 수렴을 하나? 뭘로 수렴하나? 알파.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라는 분배 법칙 가능한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이 됐냐면 리미트 an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여기서 수투에서 이제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다라는 명제처럼 우리가 명제 하나를 얻을 수 있네. 급수가 뭐 하면? 급수가 수렴을 하면 누가 0으로 간다야? 일반항이 0으로 간다지. 자, 그래서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 바로 한글로 하면 급수가 만약에 수렴을 한다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어디로 간다? 일반항의 극한값은 0으로 간다. 라는 명제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냐? 자, 그러면 어떤 명제를 배우면 수투에서도 그거의 대우 명제는 당연히 참이겠지. 대우 명제는 어떻게 될까? 자, 만약에 일반항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뭐 모르겠지만 만약에 일단 극한값이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급수는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수렴하지 않는 거 두 글자로 발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명제를 얻을 수가 있겠죠. 맞냐? 자,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다. 의 역. 연속이라고 미분이 가능했니? 그건 아니었지. 그런 것처럼 이 명제도 역을 한번 봐봐야 돼. 자, 이 명제의 역은 뭐냐면 재성아, 이 명제의 역을 한번 말해봐. 한번 식으로 써볼게. 리미트 an이 0이면 시그마 n equal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은 수렴한다. 자, 이게 명제 역이야. 이것들은 참이에요. 자, 과연 이거는 참일까 거짓일까? 이거는 우리가 예시에서 많이 봤었던 거인데 거짓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예시가 있을 거냐면 앞서서 봤었던 것 중에 뭐 어떤 게 있을까? 그래. 29페이지로 돌아가 봐. (29페이지) 우측 하단에 있는 가장 마지막 예시를 봐봐요. 일반항은 당연히 루트 n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0으로 가죠. 하지만 결과가 뭐였음? 발산이었지. 그러니까 일반항이 0으로 간다고 해서
급수가 수렴한다는 건 맞는 명제는 아닙니다.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야. 이해되냐? 자, 그러면 요 명제들은 문제풀이에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사용이 돼요. 문제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야. 예를 들어 시그마 뭐 n =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이 3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줘. 이것도 마찬가지야. 봐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는 1이다. 이런 분수 함수의 극한이 있을 때 요 식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은 몇 개야? 2개지. fa는 0이고 f'a가 1이다. 이렇게 정보 2개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요와 같은 식 하나에도 정보가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당연히 그냥 급수 자체를 계산해보면 3이겠구나 라는 그 말 그대로 미분계수의 1이다 라는 의미도 있고 또 무엇도 있을 거냐면 리미트 an이 무엇이다? 0이다 라는 것도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뽑아내고 쓰실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떨 때 사용하냐? 사실 수능 문제처럼 어떤 답을 딱 구해야 되는 문제에서는 얘는 잘 쓰이지 않아. 왜? 발산한다라는 걸 보여봤자 문제는 안 풀리니까. 근데 내신 문제 같은 거 또는 뭐 센 같은 일반 문제집에서 어떤 급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럴 때 사용이 됩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어떤 급수가 수렴하는지 여부를 판정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쳐. 그랬을 때 네가 1차 걸음망으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라고 쳐.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나? 모르지. 왜냐면 일반항이 0으로 가도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급수가 수렴한지 보고 싶은데 일단 일반항을 구해봤어. 일반항을 극한 보내봤어. 0으로 가. 아, 그러면 그 다음엔 직접 리미트 SN이라는 걸 계산을 해봐야 돼. 근데 만약에 극한값을 구해봤는데 0이 아니야. 그럼 그 즉시 아, 이건 뭐 하는구나. 발산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내가 알고 있는 명제, 이 대우 명제는 어떤 쓰임새가 있느냐? 급수가 수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1차 걸음망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그 걸음망을 통과해서 극한값이 0이면 몰라. 직접 해봐야 된다. 로 흘러가는 거지. 자, 이런 흐름으로 따져주시면 된다. 이해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그마 n =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n 이 녀석의 수렴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하시오. 그럼 보자마자 이건 수렴한다, 발산한다. 발산한다라고 보면 돼. 왜? 극한값이 0이 아니니까. 이해돼? 이 정도의 1차 걸음망 역할을 해주는 것이 대우 명제 쪽이고요. 원래 명제는 문제에 이런 식으로 주어져서 아, 급수값이 실제로 3이구나라는 것뿐 아니라 일반항이 0으로 간다는 정보까지 주는 그런 식이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급수의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35페이지에 있는 급수의 성질은 칠판에 딱히 쓰지 않겠습니다. 시그마랑 성질이 똑같아요. 동그라미 1, 2번 보세요. 수열들 덧셈 뺄셈 한 거 당연히 따로따로 해도 되겠지. 시그마 때도 그랬잖니. 근데 곱하기 나누기가 돼요? 안 되지. 직관적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9번 봅시다. 자, 9-1입니다. 일단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려면 일단 정호야 뭐부터 해보면 좋을까? 그렇지. 일단 일반항부터 보자. 우선 일반항부터 보자 이거야. 우선 리미트 an 조사부터가 일단 1차 걸음망입니다. 그래서 1번은 뭐 한다야? 발산함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냐? 자, 반면 2번은 어때? 일단 리미트는 어때요? 1 빼기 1이니까 0이지. 거기서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직접 해봐야 된다. 자,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걸 한번 보면 이건 직접 해봐야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급수는 무슨 형밖에 없으니까 소고형밖에 없는 거야. 당연히 지워집니다. 얘네 몇 칸 차이? 한 칸 차이. 그럼 맨 앞에 하나가 남을 거고 하나는 몇 분의 1이고 2분의 1. 자, 뒤에는 암산할 수 있어. 대충 이런 생김새가 남을 건데
거기다가 뭘 취해줘야 되니까? 극한을 취해줘야 되니까 맨 마지막 건 뭐가 돼?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2분의 1이다. 빡빡 이해되고 있어? 자, 그 다음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오자. 자, 10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그마 an 마이너스 n 플러스의 1분의 3n이라는 급수 2n이군요. 2n이라는 급수가 3으로 수렴한대. 그랬을 때 나보고 찾으라는 것 리미트 뭐고 4n-의 1분의 nan 플러스 3n nan 플러스의 3n 이거를 구하래. 자, 그럼 민준아, 급수가 수렴했다라는 식이 갖는 두 개의 의미가 뭐야? 랑 내가 없는 걸 묻진 않아요. 다 단서가 책이나 칠판에 있을 때만 묻습니다. 실제로 그 값이 3이다라는 것 또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새끼야. 줘놓고 안 쓸 리는 없잖아. 물론 이 문제는 안 씁니다. 쉬운 문제라서. 근데 어려운 문제로 가면 여기서 두 개를 뽑아내서 써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서 n 플러스의 1분의 2n을 빼주신 것, 이것이 어디로 간다 이거야? 0으로 간다 이거지. 맞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건데 대충 가볼게. 이렇게 풀면 안 되지만 an이 어디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2로 가겠지 대충. 그렇다면 여기서 an이 2로 가니까 분자는 몇 n인 셈이고 5n인 셈이니까 몇 분의 몇? 4분의 5일 거다. 이렇게 풀겠습니다. 맞죠? 원래 엄밀하게 풀려면 이렇게 해야 돼. 당연히 리미트 an이 2로 간다는 참이에요. 근데 내가 방금 대충 풀었을 때 뭐가 이상하냐면 원래 극한은 한 번에 다 취해야 맞는 건데 an 먼저 보내서 어디로? 2로 가니까 5n인 셈이고 4n분의 5n이니까 4분의 5는 이렇게 극한을 좀 순차적으로 적용했지. 원래 그러면 안 돼. 원래 엄밀하게는 이거 분모 분자를 당연히 뭐로 나눠줄까? n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보고 an 플러스 3 이렇게 보면 한 번에 취할 수 있습니다. 4분의 2 더하기 3. 이 과정을 좀 생략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11번 가겠습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이것이 5다. 자, 그러면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an-의 5가 2가 5다. 자, 재성아, 이 식이 갖는 의미 몇 개? 뭐랑 뭐? 리미트. 오케이. 따라서 이거를 얻을 수 있다. 급수 그 자체가 5다라는 당연히 보이는 정보도 갖고 있는 거지만 쓸지 안 쓸지 그때도 모르는 거고.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 분모 분자 뭘로 나눠볼까 호영아? 그러면 안 될걸? n제곱으로 나누면 1 더하기 n제곱분의 4 이렇게 될 거고 분자 쪽은 2 더하기 4배의 n분의 a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각각 수렴하는 수열입니다. 1 더하기 0분의 2 더하기 3 곱하기 2는 8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되죠? 자, 그 다음 12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해놓고 an-n의 4제곱분의 1의 세제곱부터 점점점점 n의 세제곱까지를 더한 것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이 수렴을 한대요. 암산도 된다. 정답 얼마? 4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왜요? 일단 이 부분은 따로 우리가 공식으로 알잖아. 근데 어차피 극한이니까 최고차항만 보면 마치 인테그랄처럼 최고차항만 봐. n세제곱, x세제곱을 인테그랄하는 느낌으로 보면 이거 뭘로 시작하는 n차식? 4분의 1에 n은 4제곱으로 시작하는 4차식이었지. 그렇다는 이야기는 뒤에 친구는 4분의 1로 수렴하는 거지. 그렇다는 이야기는 급수가 수렴한다는 건 일반항이 0으로 가야 되니까 리미트 an이 4분의 1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호영아 오케이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가봅시다. 자, 수열 an의 급수 이것이 수렴한다. 그럼 바로 쓸게. 리미트 an 괄호 쳐야 되겠지. 리미트 an 빼기
2의 n승 더하기 1 분의 2의 n 플러스 1승.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 0. 그럼 뒤에는 등비수열의 극한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으니까 바로 리미트 an이 어디로 간다? 2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식을 또 뭘로 나눠볼까? 2의 n제곱으로 나눠보자. 그러면 1 더하기 2의 n승 분의 3. 그거 분의 an 더하기 뒤에 얼마? 2의 n승으로 나눴다며? 10. 자, 따라서 정답은 12 나옵니다. 자, 그 다음 14번이냐? 14번 봅시다. 수열 an에 대하여 시그마 이거 18이다. 일단 써볼게. 리미트 nan은 0이다. 그리고 급수는 8이다. 급수가 8인 게 쓰일지 안 쓰일지는 뭐 모릅니다만. 자, 그랬을 때 구하라고 하는 걸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야, 어차피 우리가 배운 수열의 극한 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밖에 없으니까 또 최고차 한번 보면 되잖아. 단순화 하면서 쓰자. 분 뭐가 3n 더하기 몇 n인 셈이야? 그냥 2n인 셈이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분자는 n제곱 플러스 1 an인데, 잘 봐. 얘 대충 몇 n인 셈이게? 8n인 거 보이나? 왜냐면 an한테는 n이 하나 필요하지. 그러니까 얘가 대충 또 n제곱이랑 비슷할 거 아니야. 그럼 n 하나만 빌려와서 nan은 8이 아닌데? 0으로 가겠지? 그 다음에 이거 일단 좀 천천히 써놔야 되겠다. 이거 플러스 3n. 앞서가지 말자, 이건. 루트 4n제곱 플러스 9n입니다. 자, 당연히 분모 분자는 뭘로 나눠주는 게 맞고? n으로 나눠주면 여기가 일단 3인 셈이고 여기도 대충 2인 셈이고 뒤쪽에도 그냥 3n이 3인 셈이라고 보면 여기만 좀 천천히 볼게. n분의 n제곱 플러스의 1의 an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얘는 일단 an은 옆에 뭐가 필요해? n. 그러면 여기다가 n을 곱해줬다고 생각하면 분모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 앞에는 n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니까 뭘로 가고? 1로 가지만 얘가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이거는 5분의 3이겠지. 자, 그 다음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7의 n승분의 1 괄호 치고 an 더하기 3의 n승 마이너스 7의 n 플러스 1승 이 친구가 수렴을 한대. 자, 그러면 일단 일반항을 구해봐야 되겠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보자. 어차피 이 녀석의 극한이 어디로 가는 거니까? 0으로 가는 거니까. 생각해보면 7의 n승분의 1이 각각 전개가 됐다고 쳐봐. 가운데랑 전개되면 극한값 얼마야? 0. 뒤에랑 전개되면 마이너스 7. 그럼 얘랑 빼기 7이 만나서 0인 거지. 그러니까 한 방에 씁시다. 뭐분의 an이? 7의 n승분의 an이 7로 수렴한다는 뜻이겠지. 자,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승 더하기 7의 n승 그거 분의 분자가 3의 n 플러스의 1승 더하기 an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이거는 등비수열의 극한이야. 지난 시간에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이루어진 함수 분모 분자가 등비수열이면 공비가 제일 뭐 한 걸 봐야 돼? 큰 거를 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 당연히 분모 중에 제일 큰 게 7의 n승이니까 얘를 보면 될 것 같고 4의 n승과 3의 n 플러스를 무시하면 돼. 그럼 a의 n승만 보면 되지. 그럼 이것도 대략 어떤 생김새인지 생각할 수 있잖아. 야, 7의 n승분의 an이 7로 수렴한다는 건 an은 7의 n승이라는 등비수열 몇 개 갖고 있는 느낌이야? 7개 갖고 있는 느낌인 거 아니야? 그러면 7의 n승 그게 7개니까 뭘로 수렴하겠어? 7로 수렴하겠죠. 엄밀히 풀려면 분모 분자를 7의 n승으로 나누면 돼요.
자, 그 다음 16번.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한번 써볼 겁니다. 일단 리미트 an이 0이래요. 나 조건을 수열의 극한으로 해석하자. 리미트 누가 0인 거야? an-2bn이 얼마? 이게 0이라는 뜻이겠지. 그러면 이건 지난 시간에 한 거지. 또는 수2에서도 하는 거지. 무한대로 발산하는 수열과 0으로 또는 어떤 숫자로 수렴하는 수열이 있을 때 새로운 정형을 만들어내는 거. 뭘로 나눠준 수열을 봐야 돼? an으로 나눠준 수열. 즉 1 마이너스 2배의 an분의 bn이라는 수열을 보자. 이거는 분명 분모에 무한대로 발산하는 an이라는 수열, 그 다음에 분자 쪽에는 0으로 들어가는 수열이 있었으니까 그 수렴값은 0이 될 거다. 그렇지? 이게 함수의 극한 또는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었던 정형 만들기라는 테크닉이었지. 무한대분의 숫자는 0으로 간다. 이거였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리미트 an분의 bn은 2분의 1이다. 자, 그러면 구하고 싶은 거 바로바로 따라서 하고 머릿속으로 뭐 나눌 거야, 분모 분자? 나누면서 갑시다. 1 빼기 4배의 얼마? 2분의 1. 그 다음 빼기 1이 아니라 an분의 1이죠. 근데 an은 무한대로 가니까 an분의 1은 얼마? 0. 그거 분해. 자, 분자 쪽 봅시다. 똑같이 an으로 나눕니다. 뭐 더하기? 3 플러스 4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또다시 0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의 5가 정답이겠지. 오케이? 오케이. 자,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배우고 잠깐만 정리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이어갈게. 자, 봐봐. 자, 급수의 정의가 뭡니까? 부분합의 극한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친구를 리미트로 바꾸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얼마? sn.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요 sn을 또다시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표기해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우서가 sn, 이건 수원 마인드에 sn을 시그마로 표현해보세요. AK. 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쪽 표현이 나중에 정적분 쪽에서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시츄에이션 때 나오기 때문에 이 표현만 기억하지 말고 이거랑 이거 같은 표현이다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급수의 정의는 이렇다. 그 다음 우리가 당연히 문제를 풀려면 계산이 가능한 급수를 공부를 해야 될 거야. 총 우리가 미적분에서 배우는 계산이 가능한 급수는 총 3종류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소고형 급수입니다. 망원급수라고도 하죠. 물론 이 소고형 급수 안에 조그맣게 좀 조심해야 되는 유형으로 어떤 급수? 부호가 뿔마뿔마 바뀌는 거. 부호가 교대로 나오는 거, 교대급수라는 게 약간 여기에 마치 우극한, 좌극한 나눠야 되는 것처럼 홀합, 짝합을 나눠야 되는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급수가 바로 뭐냐면 지금부터 공부할 등비급수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계산 가능한 급수가 바로 뭐냐면 급수를 인테그랄로 바꾸어서 적분으로 계산하는 거가 이제 맨 마지막 단원에 나와. 자, 그래서 미적분을 전범위로 다 배우고 나면
나에게 어떤 급수식이 주어졌을 때 얘를 계산하세요. 그럼 이게 소거형인가? 아니면 등비급수인가? 아니면 이거 인테그랄로 바뀌나? 그 세 개 중에 고민을 해야 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결국 오늘 배울 건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등차수열, 등비수열 두 개 배운 것처럼요. 급수에서도 우리가 나오는 건 딱 유형 두 개야. 소거형 아니면 등비급수예요. 오케이? 보자마자 대충 등비급수 같으면 등비수열 쪽 사고로 하면 되고 그냥 급수가 그냥 다른 그게 아니면 치워지겠지. 부분분수 아니면 루트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등비급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등비수열을 무한히 더한 것, 그거를 등비급수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살펴봅시다. 자, 등비급수입니다. 등비급수는 뭐냐? 이런 수열이지. 첫 항이 A고 공비가 R의 n-의 1승, 아니 공비가 R인 이런 등비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등비급수란 거 뭐냐?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의 A 곱하기 R의 n-의 1승이야. 호영아, 급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급수의 정의가 뭐라고? 그쵸, 부분합의 극한.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항 A, 두 번째 항 AR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해가지고 A의 R-1승 이렇게 n번째 항까지 먼저 구해주면 돼.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민준이 1 빼기 R 쪽으로 갑시다. 그렇지, 공비의 항수승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무엇을 취하는 거냐면 리미트를 취할 거예요. 맞냐? 그러면 결국 요 부분에만 n이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지. 그러면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비수열의 극한을 생각해보자. 만약에 R이란 친구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얘 어떻게 돼요? 0으로 가지. 그렇다면 이 녀석의 전체 극한은 1-R분의 뭐만 남아요? 1-R분의 A만 남지. 맞냐? 자, 반면에 만약에 R이 1이었어 봐. 등비수열에서 R이 1인 거, 그건 그냥 AAAA 이런 상수수열이지 않냐? 그러면 이런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지 않지. 왜냐면 분모가 1 빼기 R이 되면 안 되니까 그냥 머리로 하는 거야. AAAAAA야. 물론 A가 0이면 00000이지만 그렇지 않는 거 1111111 333333 다 끝까지 더하면 어떻게 돼? 매우 커지죠. 마일도 마찬가지. 마일 하면 매우 작아지겠지. 즉 수렴해 안 해? 안 하죠. 공비가 당연히 1보다 크면 이 부분이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수렴 안 하지. 뭐 1, 2, 4, 8 커지는 거 생각해봐. 엄청 커지겠지. 이해돼요? 또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았다고 생각해봐. 1, 마2, 뿌4, 마8 점점 진폭이 커지니까 합이 결정되지 않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네? R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어야 되네. 이해돼요? 이게 바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 됩니다.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그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다. 자, 복습입니다. 지난 시간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초가 뭐였더라? 1 이하였지. 왜냐면 수열 자체만 볼 거면 333333 이러도 되니까. 근데 그것들을 더하는 입장에서는 33333 같은 건 안 되기 때문에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과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여기 등호 하나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이해되냐? 오케이. 물론 치특히 뭐 설마 뭐 공비가 엄청 커도 A가 0이면 뭐 00000이니까 그런 번외는 잘 생각하시면 되고. 오케이. 예시를 좀 볼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승 분의 1 마이너스의 3. 이건 안 되고. 이거 책에 오타 있다 하나 고쳐봅시다. 41페이지 상단을 보세요.
내가 잘못 써놓은 게 어떻게 썼냐면 2의 n승분의 1 빼기 마이너스 3의 n승 이렇게 써놨잖아. 요 뒷부분 수렴해야 하네. 안 하겠지? 뒷부분은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니까 오타임 분모분자 반대로 썼어야 되는데 자 고쳐봅시다. 분모가 3의 n승 분자가 마이너스 2의 n승이라고 보자. 그리고 밑에 답도 다 틀렸으니까 네가 직접 써보면 되겠지.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일단 두 개의 등비 수열이니까 찢어봅시다. 첫 번째는 3분의 1의 n승이죠. 빼기 그 다음은 마이너스 3분의 2의 n승입니다. 맞니? 그러면 등비 급수의 공식은 등비 수열의 합보다 훨씬 편해요. 그냥 1-r분의 a 그 앞에 부분만 잘 기억하면 되거든. 즉 첫 항과 공비만 알면 답이 바로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거 풀 때는 첫 항이 뭐고 공비가 뭔지만 야금야금 쓰면 돼. 자 앞에 거부터 보자. 얘 첫 항 a 얼마예요? 3분의 1. 공비 r 얼마예요? 3분의 1. 따라서 이 부분은 1-r 분의 a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가운데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뒤에 거 얘 첫 항 얼마임? 마이너스 3분의 2. 공비 얼마임? 똑같이 마이너스 3분의 2겠지. 그래서 공식 1-r 분의 첫 항이다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이해되냐? 그럼 앞에는 3분의 2분의 3분의 1이니까 2분의 1 빼기 뒤에는 3분의 5분의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5분의 2. 자, 둘을 더해주시면 10분의 9 정도 되겠죠. 되나? 오케이.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시. 자, 급수.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 괄호 x-의 2의 n승 이런 친구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나와있다. 첫 항과 공비만 찾으면 돼. 호영아 첫 항이 뭐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n에다가 직접 1을 대입해서 관찰하셔야지 왜 앞에 써있는 것만 봐 무지성. x 괄호 x 빼기 2죠. 자, 그 다음 민준아 공비는 뭘까요? x-의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등비 급수가 수렴하려면 공비 r이 마이너스 1부터 어디 사이? 1 사이면 되겠지. 그러니까 1초가 3 미만이고. 자 또 하나 치트키. 사실 공비가 뭐든 간에 상관없이 정호야 첫 항이 어떻게 돼버리면 0이 돼버리면 이것도 단 빵빵빵빵빵일 테니까. 뭐가요? 그럼 안 된다는 얘기를 방금 하고 넘어왔습니다. 자, 따라서 x가 0 또는 2 여야 될 거야. 자, 따라서 나보고 찾으라는 건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니까 2는 1초가 3 미만에 들어있으니까 x가 0 또는 1초가 3 미만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성훈아 생각해봐. r이 1이면 공비가 1인 거니까 수열이 다 a 이런 거잖아. 그럼 1111 이런 거 더하면 너무 커지고 음수인 마삼 하면 계속 더하면 음수가 될 거 아니야. 이게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1이 들어있었는데 등비 급수에는 1이 빠져있다. 여기를 주의하셔라 라고 불과 3분 전쯤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신경 쓸 거 봅시다. 자, 아까 예시 문제를 통해서 살짝 언급했던 건데 수열의 극한하고 급수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첫 번째 항에 신경을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야. 수열의 극한에서는 첫 항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리가 수원에서 공부했었던 등차 등비처럼 어쩌다가 첫 번째 항은 규칙에 어긋나는 친구가 있잖아. 근데 걔여도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우리가 아는 그 n = 2 이상일 때 그 식으로 무한대 보내면 되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급수는 첫 항부터 다 더하는 거기 때문에 첫 항이 규칙에 어긋나는지 아닌지에 따라 이게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AN과 SN의 관계를 좀 조심하자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예시로 그냥 바로 볼게요. 첫 항에 주의해라 라는 것만 신경 써봐.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5의 k승 곱하기 a의 k 이것이 3의 n승이다. 그랬을 때 나보고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an을 한번 구해보세요라는 게 있다고 치자.
자, 어떤 수열의 합이 뭔지 주어졌으니까 일반항을 구해보자. 자, 호영아, 일반항이 여기서 뭐야? 그쵸. 5의 n승 곱하기 a의 n이란 친구가 바로 3의 n승에서 3의 n-1승을 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수법칙 쓰면 2배의 3의 n-1승이야. 따라서 an이란 친구는 2 곱하기, 아니, 지수를 맞추자. 얘 1로 오면서 5분의 2로 하나 빼주고 그 다음에 5분의 3의 n-1승을 쓸게. 괜찮지? 맞나? 단 이 식은 n이 어떨 때만 쓰는 거야?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쓰는 거지. 그럼 반면 첫 항은 어떻게 되느냐? 1을 대입을 해보자. 1 대입하면 5 곱하기 a의 1은 3이기 때문에 a1은 5분의 3이야. 첫 항 규칙에 녹아들어 안 녹아들어? 안 녹아들지. 그러니까 이건 주의를 했어야 되는 문제였다 이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걸 구해봅시다. 얘는 조심해야 된다. 봐봐. 첫 항은 뭘로 뺄 거야? 5분의 3으로 뺄 거지. 그러면 시그마는 뭐부터 무한대예요? 2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할 겁니다. 어차피 등비급수긴 하니까 1-r분의 a라는 공식을 쓸 건데 첫 항이 무엇인지 잘 봐야 돼. 요 시그마에서의 첫 항은 5분의 3이 아니라 뭐야? 여기다가 1이 아니라 뭐 대입한 거? 2. 왜냐면 a2니까. 그치? 자, 그래서 첫 항이 무엇이냐면 a의 2인데 그게 뭐냐? 2 대입해봅시다. 몇 분의 몇? 25분의 6. 그 다음에 공비는 뭐 써있는 대로 얼마? 5분의 3. 하고 주의를 해주셔야 돼. 따라서 계산해보면 5분의 3 플러스. 자, 공식 적용해보자. 1 마이너스 뭐분의? 5분의 3분의. 얼마? 그렇지. 25분의 6이다. 이거 계산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냐? 급수일 땐 첫 항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자라는 이야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 자, 17번입니다. 자, 등비급수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아래 n승이 수렴을 한다라고 이미 줬습니다.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아래 n승이 수렴을 한대. 자,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공비의 범위. 보현아, R은 어디서 어디까지야? 1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지난 시간과의 차이입니다. 자, 그때 항상 수렴하는 급수를 골라주세요. 자, 첫 번째 기억. 자, 민준아 이런 거 풀 때 식 제대로 쓰라 그랬다. 너 수열의 극한 풀 때 대충 풀었습니다. 자, 민준아 얘의 공비는 얼마예요? 그렇죠. R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R분의 1이 마이너스의 1부터 1 사이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야. 있어? 없어? 없죠. 이거 당연히 역수면 훨씬 커지니까 아니겠죠. 자, 그 다음 니은입니다. 이건 호영이한테 물어봐야겠다. 공비가 얼마예요? R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인 R에 대하여 R의 제곱은 1입니까? 얘 보면 어떻게 돼요? 니 지난 시간에 이거 양변 제곱하니까 1인데요 했잖아요.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세요. 0 이상 1 미만이 되겠죠. 맞니? 자, 그러면 0 이상 1 미만은 수렴 조건 속에 포함되어 있니? 돼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수렴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재성아 공비가 얼마니? 2분의 R 플러스 1에 그럼 범위를 잘 얘기해볼까요? 뭐부터 어떨까요? 비상! 0초가 1 미만. 이거는 수렴 조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돼 있어요. 디귿도 수렴하겠죠. 자, 그 다음 리을 봅시다. 리을. 자, 리을은 공비가 뭐냐면 1-3분의 R이겠지. 자, 호용아 해보자. 쉽지 않죠?
3분의 2 초과 3분의 4 미만. 자, 그러면 3분의 4 미만은 조건에 포함되어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지? 리을은 수렴하지 않아요. 답은 2D입니다. 자, 그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등비급수 블라블라블라가 수렴할 때 다음 조건에서 항상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일단 보면 등비급수 자체에 첫 항이 얼마냐? x-1 괄호 3분의 x 플러스 4예요. 자, 그러면 첫 항이 얼마가 되면 치트키라고? 0. 따라서 x가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의 4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공비 쪽을 보겠습니다. 공비는 얼마냐면 3분의 x 더하기 4예요. 자, 이게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 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의 7보다는 x가 크고 마이너스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보면 결국 문제에 주어진 x란 친구의 범위가 뭐냐면 x는 1이거나 마 7초가 마1 미만이다 이거예요. 이게 일단 문제에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기니디리의 공비를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기억 봅시다. 공비 얼마임? x죠. x가 이것 또는 이거야. 수렴하는 범위에 들어있나? 안 들어있지. 땡. 니은. 니은은 공비가 얼마야? 8분의 1-x입니다. 그러면 8분의 1-x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 봐봐. 다 써야 돼. 이것 또는 이거니까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는 거니까 x가 1일 때도 만족하는지 요 범위일 때도 만족하는지 다 봐야 돼. 자, 그러면 만약에 x가 1이면 어떻게 돼? 0 또는 x가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까? 4분의 1초가 1 미만 이렇게 나오지. x가 0일 때 괜찮나요? 공비. 공비가 4분의 1에서 1까지일 때 괜찮나요? 괜찮죠. 이거는 공비라고 씁시다. 1이겠죠. 그래서 얘는 괜찮네요. 자, 그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공비가 얼마냐면 x분의 1이에요. 자, 그럼 봐. 만약에 x가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1이면 x분의 1이란 친구는 뭐에서 뭐 사이냐면 마이너스의 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7분의 1보다는 작다지. 이것만 보면 얼핏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주의해야 되는 게 x가 1일 수도 있었잖아. 그러면 x분의 1이 뭐일 수도 있다는 거야? 1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럴 수도 있으니까 디귿이 항상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겠지. 맞나? 오케이. 자, 그 다음 리을입니다. 자, 리을은 두 개가 있으니까 따로 또 봐야 되겠다. 첫 번째는 공비 r이 2x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그 2x분의 1이 어떨 수 있는 거야? x가 1이라면 뭐일 수도 있고 2분의 1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범위로 따져보면 얼마냐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 초과인가? 그 다음에 2x분의 1이 뭐 미만이지? 마이너스 14분의 1 미만인가? 맞니? 이 범위 괜찮아 안 괜찮아? 요 범위 괜찮나? 괜찮고 따로 이런 값이어도 괜찮나? 괜찮죠. 일단 앞에 건 괜춘.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r이 마이너스의 2x분의 1입니다. 자, 그럼 호영아 r이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뭐 솔직히 위에 거랑 마이너스니까 빨리빨리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이 범위 괜찮나? 괜찮아요. 따로 이거에도 괜찮나? 괜찮아요. 양쪽 다 수렴을 하니까 리을은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정도 합시다. 한번 하고 쉴게요.